안녕하세요. 지혜담 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조금은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 그러나 반드시 한 번은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지금보다 더 단단하고 더 평온한 노후를 살아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제는 바로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느껴봤을 감정, 허세, 그리고 과소비. 혹시 이런 적 있으셨나요? 오랜 친구와 점심을 먹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번에 차 바꿨어. 벤츠로. 사위가 좀 도와줬지 뭐. 그 말에 웃으며 야, 잘 됐네 하고 대꾸는 했지만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뜨끔해졌습니다. 나는 평생 그렇게 못 해봤는데 나도 한 번쯤 멋지게 살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 너무 소심하게 살아온 건 아닐까? 그리고 생각이 꼬리를 물지요. 아니, 저 집은 도대체 얼마나 벌길래 저런 차를 몰 수 있지? 요즘 아파트 주차장 내려가 보면 고급 수입차들로 반짝반짝합니다. 벤츠, BMW, 제네시스. 게다가 30대, 40대 젊은 분들도 타고 다녀요. 이제는 나이 들어서 여유롭게가 아니라 빚내서라도 지금이 되어버린 세상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정말 돈이 많아서일까요? 정말 그 차가 여유에서 비롯된 소비일까요? 오늘 이 시간, 진짜 부자와 허세 소비의 결정적인 차이, 그리고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소득 대비 적정 소비 기준에 대해 진심을 담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김재순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 70을 앞둔 68세. 충남 공주에 살고 계시고 퇴직 전엔 중학교 교사셨습니다. 퇴직 후에는 아내분과 함께 전원주택에 거주하시며 텃밭을 가꾸고 손주들 반찬을 챙겨 보내는 소박하고 정 많은 노후를 보내고 계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은 교직에서 퇴직한 친구분이 수입차를 뽑으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아직도 그 10년 된 소나타 타냐? 요즘은 다 벤츠야. 손주 데리러 가도 체면이 있잖아. 이젠 우리도 좀 폼나게 살아보자고. 말은 웃으며 던졌지만 김 어르신은 밤에 혼자 그 말을 곱씹었다고 합니다. 나도 이제 좀 멋부려도 되지 않을까. 내 인생인데 한 번쯤은 폼나게. 하지만 결국 김 어르신은 차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 차를 타면 5년은 허리띠 졸라매야 하거든. 그렇게 산다고 내 인생이 멋져질까? 나는 지금 이 조용하고 편안한 삶이 더 좋아. 그 말이 참 깊이 남더군요. 우리 세대는 차를 일하러 가기 위한 도구로 여겼습니다. 생계형 트럭, 봉고차, 중고 승용차. 그저 발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차는 자기 과시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고급 수입차는 말하지 않아도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나는 이만큼 성공했어. 나는 이런 차를 탈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차를 본 우리는 괜히 작아지는 마음이 들지요.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과소비는 감정 보상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일상이 불행하거나 공허할 때 우리는 소비로 그 감정을 채우려 한다는 것이지요. 우울할 때 괜히 홈쇼핑에서 필요 없는 물건을 사고, 외로울 때 불필요한 반찬을 쌓아두고, 그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커지면요. 점점 더 비싼 물건을 찾게 됩니다. 점점 더 자극적인 소비를 하게 됩니다. 요즘 다 호텔 간다더라. 골프 안 치면 대화가 안 된대.
이 나이에 명품 가방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 이런 말들이 자꾸 우리 귀에 스며들고 마음을 흔듭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박춘자 할머니 70세는 퇴직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은행 세 군데에 나눠 넣고 안심하셨지만 은행 직원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지요. 할머니, 이건 독일 국채에 연계된 안전한 상품이에요. 수익률도 높고 6개월 단위로 단기 투자됩니다. 결국 박 할머니는 원금의 60%를 손실보고 말았습니다. 설명서에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었지만 빼곡한 글씨를 모두 읽기 어려우셨고 은행 직원만 믿으셨던 것이죠. 그 이후로 박 할머니는 돈 얘기만 나오면 몸을 떨고 잠도 설친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에 몇만 원 받는 이자라도 든든했는데 한순간에 그것마저 사라진 거죠.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례가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누군가는 이자 좀 더 준다길래 넣었는데 하며 소갈이하는 분 계시지 않나요? 감정 소비는 기록하고 자각하기. 누가 자랑할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신다면 그날 저녁에 내가 왜 흔들렸을까를 일기처럼 써보세요. 충동은 감지되었을 때 가장 빠르게 사라집니다. 비교 대상을 바꾸기.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세요.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단단한가? 소비가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들었는가? 경험 소비를 우선시하기. 물건보다 경험은 오래 기억됩니다. 고급 음식점 한 번보단 손주들과 공원 산책 한 번이 더 오래 남습니다. 기준 있는 소비자 되기. 기준이 없으면 남의 기준이 내 삶을 흔듭니다. 소비 기준을 스스로 정해보세요. 내 연소득의 5% 이상은 충동 소비 금지 같은 룰도 좋습니다. 가족과 돈 이야기를 더 자주 나누기. 자녀와 소비와 노후에 대해 대화를 나누세요. 숨기지 말고 나누면 오히려 가족 간 신뢰도 커지고 무리한 소비나 지원도 줄어듭니다. 사랑하는 지혜담 가족 여러분. 허세는 남을 의식한 소비지만 지혜는 나를 위한 소비입니다. 당신의 삶은 남의 시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비교가 아니라 평온을 위한 길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의 삶의 단단한 중심이 되어드리길 바라며 지혜담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인생의 참된 가치와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